복수를 향한 맹세. 서울의 7월. 폭우는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을 결코 끌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날의 악몽은 제 영혼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아버지는 대부호 최진혁이라는 악마의 기만적인 술수에 넘어가 아버지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는 저희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늘 다정했던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어린 제 동생은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최진혁. 그 이름 석자는 제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법망을 빠져나갔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잠든 동생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나지막에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저 악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약속은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고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건설 현장 막일, 심야 주유소 아르바이트. 그 어떤 고된 일도 제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복수의 날을 준비하는 것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복수를 위해 발을 들여놓게 될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어두운지. 그곳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탐욕과 권력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해 저는 제 영혼을 조금씩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용했고 저 자신마저도 하나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제 마음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수는 제게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줄 줄 알았지만 그것은 끝없는 심연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는 위험한 덫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은 채 초라한 방에서 동생의 마른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진혁을 파멸시키려면 그의 약점을 알아야 하고 그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가 돈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넘긴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이 피로 물든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으로의 첫걸음, 세상의 빛이 사라진 곳. 저는 저만의 빛을 찾아 헤맸습니다. 맹목적인 분노는 저를 위험한 길로 이끌었고 그 길은 결국 어둠의 심장부로 향해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서울의 낡고 허름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밤은 네온사인과 담배 연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간판조차 없는 비밀스러운 지하바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짙은 위스키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바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권력이 지배하는 암흑의 공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오광수. 그는 탁자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각 같은 얼굴,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카리스마. 그는 단순히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지능적인 포식자 같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악명 높은 사채업계의 대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억누르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광수는 제 얼굴을 훑어보더니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여기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깡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그의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에 미세한 흥미가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침묵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제게는 달콤한 구원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최진혁이라는 이름을 아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겨우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가 내게 빚을 졌어. 그것도 아주 큰 빚을. 나는 그 빚을 회수하고 싶고 너는 그놈에게 복수하고 싶겠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협력하지 않겠나? 그 순간 저는 이 제안이 복수를 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악마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광수는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지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것은 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오광수는 저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넘어 제 충성심을 시험하는 잔혹한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대로 위험한 인물들을 상대하고 복잡한 거래를 처리하며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숨기고 차가운 가면을 쓴 채 오광수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혁을 파멸시키고 저를 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온 오광수마저 무너뜨리는 것. 저는 이제 오광수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뢰는 사치이고 배신은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이루기 위해 이 위험한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제 자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영혼까지도. 까 덩어리 같은 남자, 오광수. 오광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저는 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오광수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있는 거미와 같았죠. 그의 눈은 늘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믿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의심과 경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행동을, 심지어 제가 숨쉬는 방식까지도 읽어내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충성심을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충견이 되어야 했죠. 오광수에게 충성심은 단지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교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조금이라도 배신의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종하는 척하며 그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오광수는 사람들의 약점과 욕망을 이용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 대신 심리적인 압박과 돈의 힘을 사용해
저희의 전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그들의 영혼까지 낚아챘습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광수가 최진혁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진혁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오광수에게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최진혁은 한때 잘 나가던 건설사 사장이었지만 그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사기로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광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진혁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진혁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와 그에게 속아 넘어가 파멸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오광수는 이 정보를 이용해 최진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진혁에게 돈을 회수하는 것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최진혁의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광수의 오른팔이 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최진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 그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심고 그의 모든 통화를 도청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최진혁이 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고 그들을 이용하는지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지만 저는 제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저는 오광수에게 충실한 보좌관으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오광수는 최진혁에게 제가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진혁은 저를 경계했지만 동시에 오광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내게 오면 오광수에게서 너를 구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허황된 제안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그가 저를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광수는 제게 한 가지 잔혹한 시험을 더 내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최진혁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최진혁의 아내가 최진혁의 모든 재산을 숨겨놓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아내를 찾아가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척하며 그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과 사업 실패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진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척하며 그가 그녀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동요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잊자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광수에게 그녀의 모든 비밀을 보고했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에게 완벽하게 충성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거대한 거미줄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심장, 그리고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꿰뚫는 제 지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미 그를 제 복수의 도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 복수의 독특한 계획. 오광수의 신뢰를 얻는 것은 마치 고층 빌딩의 매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그는 끊임없이 저를 시험했습니다. 단순히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신복이 되기 위해 어떤 윤리적, 도덕적 선까지 넘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충성심은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 척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잔혹한 논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오광수의 잔인한 게임에 참여하면서 제 자신을 더욱 치밀하게 위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저는 그가 던지는 모든 미끼를 물었고 그가 설정한 모든 함정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믿음직한 신복으로 비춰졌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위험한 일까지 자원하여 맡았습니다.
한 번은 그의 경쟁 조직이 오광수에게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를 찾아내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스파이와 친구처럼 지내며 그의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오광수에게 넘겨주었죠. 오광수는 스파이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 그를 협박했고 결국 스파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제 복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시험들을 통과한 후 오광수는 저에게 최진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작전에 맡겼습니다. 그는 최진혁에게 접근하여 한탕을 벌일 프로젝트를 제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광수는 최진혁이 사기꾼의 기질을 타고났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광수는 저에게 최진혁의 욕망을 이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를 받아 최진혁의 허황된 욕심을 부추길 만한 완벽한 가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최진혁에게 다가가 제가 오광수에게서 빼돌린 기밀 정보라며 서울 강남구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가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직접 위조한 것이었지만 전문가가 봐도 진짜처럼 보일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최진혁에게 이 프로젝트는 오광수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당신은 모든 빚을 갚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최진혁의 눈이 욕망으로 번뜩이는 것을 보며 저는 혐오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향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는 제가 오광수를 배신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오광수와 함께 그를 향한 거대한 덫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모든 재산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제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파멸의 늪에 빠지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 오광수는 제가 최진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고 저에게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최진혁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최진혁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진혁을 이용해 오광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오광수가 최진혁에게서 거둔 모든 이익을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믿는 최진혁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는 오광수 두 사람의 등 뒤에 숨어 저만의 복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게임의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에게 제가 건넨 가짜 프로젝트 서류는 그에게 독이 묻은 꿀과 같았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눈이 멀어 제가 놓은 덫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광수로부터 빼돌린 정보라며 이 프로젝트는 오광수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최진혁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광수의 잔혹함에 지쳐 자신에게 돌아섰다고 생각했죠. 그는 제게 우리 둘이 손잡으면 오광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의 얄팍한 제안에 기꺼이 응하며 그의 거짓된 동맹관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동업자라 부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며 자랑했습니다. 나는 한때 서울을 주름잡던 건설업계의 전설이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모두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구역질이 났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가 가진 모든 비밀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에 도청 앱을 설치하고 그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심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그가 어떤 사람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으는지,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최진혁은 제가 걷는 가짜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황금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저는 그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팔아넘겼습니다. 한때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은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전 재산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을 보며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저는 최진혁이 모은 돈의 흐름을 오강수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오강수는 제가 최진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제게 "너는 타고난 사기꾼이다.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뻔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로 인정했고 저에게 그의 비밀금고 열쇠까지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잔혹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광수는 제가 그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제가 이미 그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모든 재산을 이 가짜 프로젝트에 쏟아붓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그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와 불법 자금의 출처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두르고 건 최진혁이 사기 행각을 벌인 모든 증거를 모아 저만의 비밀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최진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덫에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의 심장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고 저를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광수에게 "이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광수는 최진혁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저는 그에게 "최진혁은 저희가 만든 함정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이 게임의 모든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혁과 오광수, 두 사람 모두를 제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의 파멸은 시작되었고 이제 오광수에게도 복수의 칼날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스버리 상속녀, 복수의 칼날을 갈던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최진혁의 숨겨진 가족, 바로 그의 사생아였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한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송금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한유진. 그리고 그녀는 최진혁의 첫사랑이자 한때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여성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돈 세탁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유진은 최진혁의 딸이었습니다. 최진혁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첫사랑과 그녀의 딸을 버렸습니다. 한유진은 병약한 어머니와 함께 낡은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진혁이 자신에게 보내는 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익명의 후원자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심지어 자신의 친딸까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함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가장 깊은 약점, 바로 그의 버려진 딸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한유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경계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황에 공감하는 척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는 최진혁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최진혁의 잔인한 행각과 그가 그녀의 어머니를 어떻게 배신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진혁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저는 그녀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마저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이 저의 복수심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순수함이 저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한유진에게 제 복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진혁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빠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아빠는 저를 버렸어요. 아빠는 저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에게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유진을 완벽한 복수의 동맹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유진은 저에게 자신이 최진혁의 모든 재산과 회사의 비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비밀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진혁의 모든 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그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움으로 최진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최진혁을 파멸시킬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최진혁에게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최진혁은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이 공포로 질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에게 돌아와 칼을 꽂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유진을 데리고 오광수를 찾아갔습니다. 오광수는 저를 보자마자 경계했지만 제가 한유진을 소개하자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최진혁의 딸이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광수에게 이제 최진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광수는 저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기록한 서류와 그의 비자금 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오광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광수는 제가 자신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모든 패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탕이윤준 건치, 유령 결혼식. 한유진이 건네준 정보는 단순한 비밀 문서를 넘어선 최진혁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듯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광수에게서 빼돌렸다고 속인 가짜 프로젝트 서류와 최진혁의 불법적인 사업 기록들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핵심에는 유령 결혼식이라는 기만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아빠의 모든 것을 언니 앞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아빠의 모든 재산, 회사, 심지어 숨겨놓은 비자금까지도요. 저는 그녀의 말에 숨을 죽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아빠의 모든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언니와 아빠가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거예요. 만약 아빠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재산은 언니에게 상속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제안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최진혁의 지장을 채취하고 그의 서명을 완벽하게 모방했습니다. 그녀는 법률 문서 위조 전문가였습니다. 아빠는 제가 서류를 만지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아빠의 충성스러운 비서인 척 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버림받은 고통을 이런 방식으로 되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진혁의 호화로운 서재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최진혁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우리는 그의 모든 서류를 스캔하고 그의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유진은 미리 준비해온 가짜 결혼 증명서와 위임장, 상속 포기 각서 등 모든 법적 서류에 최진혁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정교한 손놀림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복수라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조각가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최진혁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에는 제가 최진혁의 비밀 결혼 상대자이자 그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유일한 상속녀로 명시되었습니다. 최진혁은 제게 가짜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이미 저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광수를 배신하고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의 서류에 접근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 사업이 성공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의 모든 것은 제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를 완성한 후 한유진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오광수의 가장 중요한 거래 내역과 그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오광수의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오광수는 아빠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두 마리의 거미를 관찰하듯 최진혁과 오광수의 관계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광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최진혁의 모든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광수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조된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최진혁을 파멸시키고 오광수를 무너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를 기다리는 체스 선수처럼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저를 향한 최진혁의 욕망과 오광수의 믿음은 제가 계획한 복수의 무대를 완성시키는 거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저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딩당, 치명적인 교통사고 복수라는 거대한 시나리오의 막이 오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확신에 들떠 있던 저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최진혁과 오광수에 대한 모든 증거를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담은 USB를 품에 안고 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제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곧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감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거대한 빛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눈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방금까지 걷던 곳에는 거대한 트럭 한 대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서 있었습니다. 제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저는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차는 이미 폐차 수준이었고 만약 제가 한 발만 늦었더라도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진혁.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제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 모든 복수를 끝내기 위해 그는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는 다친 몸을 이끌고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진혁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직 오강수만이 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복수의 대상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광수 씨, 제가 방금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그 개자식이 너를 쳤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내게 등을 돌리고 그놈에게 붙으려는 척할 때부터.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에게서 최진혁의 비밀을 빼돌리려는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믿는 척하며 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광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냉혹한 남자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너를 그놈의 손에서 구해줄 테니. 오광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최진혁의 모든 것을 제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손에 넣고 싶어 했을 테니까요. 저는 오광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진혁에게서 빼낸 모든 자료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순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으면 되지. 그는 저를 믿는 척하며 저를 그의 비밀 은신처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안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와 무기가 가득했습니다. 오광수는 저에게 여기서 지내면서 몸을 회복해. 그리고 최진혁을 무너뜨릴 다음 계획을 세우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배신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를 자신의 가장 위험한 무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광수의 은신처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저를 감시하고 저는 그를 감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치명적인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진혁과 오광수 두 사람 모두를 파멸시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살아남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전역과 대결 교통사고 이후 오광수의 비밀 은신처는 저에게 피신처인 동시에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믿는 척하지만 실은 제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광수는 제가 최진혁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고 그 무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통제 아래 놓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의 눈을 속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최진혁에게서 빼낸 모든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 몸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오광수는 저에게 새로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최진혁은 이미 궁지에 몰렸어. 이제 그를 무너뜨릴 시간이 됐지. 그는 제게 최진혁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겨주며 저를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최진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그를 법적으로 올가매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는 척하며
그의 계획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오광수는 최진혁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의 모든 자산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저와 오광수는 함께 최진혁을 향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오광수는 자신의 정보력을 동원해 최진혁이 운영하는 모든 불법 사업장을 급습했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최진혁의 사무실과 비밀 창고를 덮쳐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오광수의 오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최진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광수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배신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복수를 위해 당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최진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불법 사업은 모두 폐쇄되었고 그의 모든 자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오광수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오광수는 그의 애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광수는 제게 저런 비굴한 모습을 보아라. 그가 너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이다. 이제 네 손으로 직접 끝내라. 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오광수가 제게 넘겨준 최진혁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도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혁은 제 아버지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공사 현장에 사고를 냈습니다. 최진혁은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까지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고 제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광수에게 최진혁을 직접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광수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가 최진혁의 목숨을 끊어주기를 바랐지만 저는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최진혁이 감옥에서 남은 생을 후회하며 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광수와 함께 최진혁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최진혁의 모든 범죄 행위를 증언했습니다. 최진혁은 저를 노려보며 분노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은 저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오광수가 제공한 증거와 저의 증언은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진혁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오광수는 최진혁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제 너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제안에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복수를 위해 당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도 저의 복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광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잔혹한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독단적인 복수. 최진혁의 파멸을 확인한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수라는 목표만이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는데
그 빛이 사라지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광수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너는 자유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저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겠다는 끈적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광수 씨. 오광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복수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그의 눈빛에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최진혁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당신은 최진혁과 다를 바 없는 악마입니다.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USB를 꺼내 그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최진혁과 벌였던 모든 불법적인 거래네요. 당신의 비밀 금고와 자금 세탁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당신에게서 빼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게서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하며 그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경찰에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10분 내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제 말에 오광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당신이 저의 아버지를 파면시킨 악마와 손잡고 있을 때부터 저는 당신을 파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광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도구로 생각했지만 결국 제가 그의 목을 조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제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너는 이겼다. 하지만 복수의 끝은 결국 공허함 뿐이야.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너의 동생, 너의 삶, 모든 것을. 그의 말은 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돌보지 못했고, 제 친구들을 잃었고, 제 영혼은 검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광수의 은신처를 빠져나와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쓸쓸한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차갑고 공허한 눈빛을 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동생의 순수한 목소리는 저의 굳어버린 심장을 녹였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최진혁은 감옥에 갔고 오광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저는 제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또 다른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복수 후의 고독.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손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진혁의 비굴한 모습과 오광수의 절망적인 눈빛은 제게 통쾌함 대신 끔찍한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제가 처음 오광수를 만났던 탕함을 그 비밀스러운 지하바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권력과 욕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그저 차갑고 쓸쓸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텐더에게 가장 독한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는 제 마음속의 차가운 얼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눈빛, 비웃음인지 미소인지 알 수 없는 싸늘한 표정. 저는 제가 복수를 위해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시작한 길에서 저 자신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저를 미소 짓게 했던 것들, 제 동생의 웃음소리, 엄마의 따뜻한 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냉목적인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곁을 떠나 수많은 밤을 혼자 보냈고 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전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위해 복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제 욕망을 위해 동생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것이죠. 저는 복수를 끝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없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저를 비웃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은 뜨거웠지만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헛된 꿈을 쫓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제게 익숙한 전화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언니, 저 아빠가 남긴 물건 중에 언니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아직 제게 남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유진과 함께 최진혁의 옛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경찰에 의해 폐쇄된 상태였지만 한유진은 비밀 통로를 이용해 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진혁이 남긴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최진혁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최진혁과 손잡고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진혁은 제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제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은 복잡한 배신과 음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제 복수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엉뚱한 사람에게 복수했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광수에게도 복수했지만 그도 사실은 최진혁의 사업 파트너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복수의 끝에는 정의가 아닌 또 다른 거짓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복수의 덧없음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한유진과 함께 최진혁의 낡은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찾은 아버지의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이자 저에게 남긴 요언과도 같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최진혁이 아닌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강동연이 최진혁과 손잡고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동연은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로 빼돌렸고 최진혁은 강동연에게 돈을 받고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최진혁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저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강동연의 위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복수심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혁을 파멸시켰지만 정작 저의 진짜 원수인 강동현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복수에 매달려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맹목적인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진실을 보지 못했고 제 삶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광수에게도 복수했지만 그도 강동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예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우리 아빠는 사실은 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욕심 때문에 괴물이 된 거겠죠? 그래도 언니가 복수하는 동안 아빠도 죗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위로는 저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제 아빠가 남긴 모든 재산을 언니에게 드릴게요. 언니는 아빠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아빠의 삶을 되찾아준 거예요. 아빠는 언니를 보며 자신의 죄를 반성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나는 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복수를 위해 너를 이용했어. 나는 너에게 죄를 지었어.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유진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도 아빠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어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저는 한유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광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고 그녀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 강동현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동현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드디어 돌아왔어? 오빠, 보고 싶었어. 동생의 따뜻한 품은 저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복수라는 헛된 꿈을 쫓아 동생을 외면했던 저의 어리석음을요. 동생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나도 오빠가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아.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저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강가에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빠는 제게 항상 정의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을 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빠의 가르침대로 정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해요. 아빠, 부디 편안하게 잠드세요. 저는 복수의 굴레에서가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니지는 종종 저희 카페에 들러 저희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삶의 희망. 복수는 저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희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